안녕하세요, 영ben가. 아킬레스입니다. 10월호는 견적마다 각각의 컨셉으로 총 4가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영민님, 첫 번째 견적은 어떤 컨셉인가요? 이번에는 1660 슈퍼 그래픽카드 기반의 3가지 컨셉과 그리고 원몰딩 플러스 1가지 더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 감성 PC인데요. 먼저 CPU입니다. CPU는 최근 판매량 1위 인텔 i5 1400F를 사용했고요. 메인보드는 9월달 PC에도 사용했었죠. 아수스 B460 프라임을 사용했습니다. 메인보드를 보시면 전원부 방열판도 있으니까 전원부 발열도 낮고 램 슬롯도 4개라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기도 좋겠죠. 다음으로는 그래픽카드입니다. 펠리사의 지포스 GTX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이름이 좀 길죠. 그래픽카드 GPU 클럭은 1830MHz고요. 외형적으로는 측면에 흰색 LED가 들어와서 화이트 컨셉 PC와 어울리겠죠. 그리고 백플레이트도 있어서 깔끔하네요. 다음으로 SSD입니다. SSD는 3대장 중 하나죠. 웬디 블루 3D SSD 500GB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케이스는 최근에 나온 케이스죠. 마이크로닉스의 EM1 우퍼를 사용하였습니다. 제품명처럼 우퍼처럼 생겼고요. 이미지를 보시면 거실에다 어울리게 흰색의 깔끔한 외형을 자랑합니다. 파워는 많이 선택하시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500W를 사용했고요. 해당 PC는 검은색 RGB 케이스에 정말 질리신 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화이트 PC로 준비하였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케이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약간 아이팟 클래식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보니까 미니타워예요. 발열이 조금 걱정됐는데 기본 쿨러로 괜찮을까요? 1400F는 발열이 별로 높지 않아서 기본 쿨러로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이거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메인보드 지금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CPU를 꽂는 슬롯이 보이실 거예요. CPU 슬롯 좌측을 보시면 흰색으로 쇠 막대기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방열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원부에서 나오는 열을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좀 발열이 좀 더 발산이 잘 되게 하는 쇠 판때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클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없는 제품들이 보통 9만원 초중반 정도가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로 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차이죠. 지금 B460 보드에서는. 그 정도 차이면 있는 거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아까 그래픽카드 설명하실 때 GPU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GPU가 뭐냐면요. 그래픽카드를 뜯어보시면 가운데 제일 커다란 칩셋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GPU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사실상 그래픽카드 본체이고 나머지 주변에 검은색으로 보이신 게 지금 메모리고요. 더 옆에 있는 건 전원부 같은 건데 나머지 부품들은 사실상 GPU를 거들어주는 부품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에 아까 백플레이트 장착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있으면 뭐가 좋아요? 일단 내부가 깔개해 보이니까 일단 PC 좋아하시는 분들 옆에 강화유리 돼 있는 거 이런 거 외형상으로 깔끔한 것 때문에 일단 맨 처음으로 선호가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즘 그래픽카드 많이 두꺼워지고 무거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백플레이트가 없으면 좀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백플레이트를 담으로써 좀 덜 휘어지게 하는 효과,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휘어지면 성능에도 저하가 오고 그런가요? 휘어지어도 성능 저하 같은 건 없어요. 보기에 기분이 안 좋아질 뿐이죠. 다음 견적으로 넘어갈까요? 예. 두 번째 견적은 어떤 컨셉이에요? 네, 두 번째 견적은 1660 슈퍼 사용하는 분들에게 좀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CPU는 3300X가 지금 시장 재고 없어지면서 다시 가성비로 떠오른 제품이죠. 라이젠 5 3500X를 사용했고요. 메인보드는 게이밍 A320 보드 중에서 제일 평가가 좋은 아수스 EX A320M을 사용하였습니다. A320 보드 중에서 유일하게 전원부 방열판도 있고 램 슬롯도 4개여서 인기가 많죠.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2만원 초반대 가격에서 믿기 힘든 4개 펜이 기본 장착된 앱코의 커넬 케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거 1번의 저렴 버전이라고 하셨는데 메모리 속도가 21,300에서 25,600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첫 번째 견적에서 보시면 지금 CPU가 여기는 인텔이죠?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i5 기준으로는 속도가 21,300까지만 지원하는 상태예요.
i7이나 i9은 조금 더 높게 지원하지만 i5만 지금 있으니까 이걸로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1,300이다 보니까 굳이 뭐 25,600을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21,300 메모리를 넣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600까지 속도를 기본 지원하기 때문에 CPU 성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25,600 메모리를 넣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25,600 메모리를 넣었어요. 물론 인텔에서도 25,600 메모리 꽂으면 이상 없이 작동을 해요. 다만 속도가 21,300으로 내려서 작동을 하죠. 그러면 CPU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메모리 속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보통 그런 게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뭐 마음에 드시는 브랜드랑 가격대가 더 중요하겠죠. 25,600이 21,300보다 더 저렴하다고 하면 25,600을 고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시죠.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좋고요. 나머지 견적은 첫 번째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견적에서 AMD로 바꾸고 케이스나 메인보드를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을 써서 가성비를 더 살린 제품이죠. 그러면 다음 견적으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견적입니다. 보니까 LED 탄압하시는 영매님의 소울이 담겨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견적은 저처럼 LED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저소음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견적입니다. CPU는 9월달에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은 라이젠 5 3600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CPU 쿨러도 저소음 케이스니까 좀 변경을 해야겠죠. 그래서 컴퓨전 타워형 쿨러 판매량 1위인 디쿨사의 겜맥스 400 버전 2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음 컨셉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케이스겠죠. 9월달에 출시한 신상 3R 시스템의 J490 사일런스 케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저소음 케이스인데다가 이 가격대에서 정말 보기 드문 논 LED에 측면도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PC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제품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CPU 3600이 9월에 잠시 주춤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9월 초에 3600이 좀 재고가 없었었죠. 그 재고가 없다 보니 가격이 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양의 좀 1400F가 더 인기가 많았었죠. 9월 초에는. 그리고 이거 저소음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뭐 특별한 장치라도 돼 있나요? 네, 케이스 DB를 보시면요, 다른 PC와 다르게 방음 패드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방음 패드가 뭐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 작업실 보시면 양측면으로 좀 뭐 계란판이나 뭐 검은색 판때기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케이스의 전면, 상단, 양측면에 방음 패드가 있어서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확실히 소음이 적게 나겠죠? 소음이 안시에 나가는 만큼 열도 덜 나갈 것 같은데 발열에는 괜찮을까요? 네, 저소음 케이스의 대표적인 약점이 좀 발열의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타워형 쿨러를 기본 옵션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 견적으로 넘어갈까요? 예. 마지막 견적 보니까 그래픽카드 빠져있는데 뭐죠? 마지막 견적은 오늘 녹음 당일이 18일인데 오늘 발매가 시작했죠. RTX 30 시리즈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제품입니다. 먼저 CPU입니다. CPU는 고사양 게이밍 머신에는 인텔 CPU가 많이 추천되죠. 그 중에서도 클럭이 더 높은 K가 붙은 제품, 인텔 i7 1700K 어벤져스 에디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높은 발열을 버틸 수 있는 CPU 쿨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랭 3대장 중 하나인 디쿨 어세신 3를 사용하였습니다. 140mm 쿨러가 2개가 장착된 쿨러이고, 실제로 구매하셔서 제품을 보시면 아, 정말 이거 쿨링이 잘 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메인보드는 K가 붙은 CPU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Z490 보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원부가 튼실해서 정말 평가가 좋은 MSI사의 MPG Z490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 CPU랑 메인보드 사용하면 SSD도 평범한 걸 쓰면 안 되겠죠. 삼성의 NVMe 방식 SSD 970에보 500기가를 사용했고요. 케이스도 커뮤니티에서 지금 인기를 많이 끌죠. 가격 대비 커다란 크기에다가 두꺼운 철판 두께를 자랑하는 다크플래시의 DLX21 RGB 메쉬 강화 유리 블랙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TX 벤치마크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좀 전력 소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850W 골드 등급 파워를 선택하였습니다. FSP의 하이드로지 프로 850W
골드 등급 파워를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순행 들어가야 하지 않나 했는데 공냉 3대장이 들어갔다고요. 이거 순행에 견줄만 한가요? 저가형 2열 순행 쿨러보다는 확실히 공냉 최상급 쿨러가 더 좋고요. 특히 뭐 일반 아이들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확실히 공냉 쿨러가 더 조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순행 쿨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불안한 게 아무래도 순행 물이 터지는 거겠죠. 그런 게 공냉 쿨러에는 아무래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관리 측면에도 편해서 저는 공냉을 선택하였습니다. 관리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공냉을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사실 제가 공냉을 더 좋아해요. 이거 CPU에 K 붙으면 오버클럭 되는 거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거를 하면 당연히 Z490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Z490이에 뭐 H410이나 B460 보드를 쓰시게 되시면 오버클럭을 일단 지원을 안 하고요. 그리고 1700K가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전력을 버틸 만한 전원부가 달린 메인보드들은 보통 다 Z490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RTX 그래픽카드가 전기 많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전력 많이 먹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지금 지포스 그래픽카드 다 스펙표 같은 걸 보시면요, 제품들마다 뭐 쿠다 코어 개수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이게 보통 CPU로 따지면 CPU 코어 개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맨 처음 설명했던 1400F 같은 경우에는 CPU 논리 코어 개수가 6개라고 되어 있었죠. 네, 그래픽카드는 전세대 플래그십 2080 Ti 같은 경우는 쿠다 코어 개수가 4352개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CPU랑 비교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런데 요번에 나온 RTX 3080 같은 경우에는 쿠다 코어가 8704개예요. 단순하게 봐도 개수가 2배 늘어났죠, 정확하게. 전력 소비가 원래 2배가 돼야 되는데 생산하는 기술이 좋아져서요, 그나마 전력 증가분이 많이 억제된 거예요. 참고로 RTX 30 시리즈는 다 삼성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이번에는 진짜 평범하지 않은 애들로만 구성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영민님도 이거 구매해서 존버하다가 연말에 3000번대 구매하실 건가요? 플스5 살 건데요. 컴퓨전 10월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였고요. 1번 PC는 아킬레스 PC, 3번 PC는 영맨 PC로 선정되어 10월 한 달간 컴퓨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달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지금까지 저는 영맨 아킬레스였습니다. 아.